빅테크가 비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회사들을 대체할 기업이 없거든요. 지금 빅테크를 빼놓고는 재테크 이야기 절대 못합니다. 10년 뒤 미래를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 빅테크를 제대로 파헤쳐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빅테크 가격을 보면 이미 이거 버블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올랐잖아요. 근데 이럴 때 큰 돈이 움직이는 기준은 사실 실적이에요. 특히 지금은 AI로 실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가? 이걸 진짜 미친 듯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닷컴 버블이랑 겹쳐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실적을 보면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지금 시점에 어떤 기업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AI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만한 딱 3개의 기업만 볼 겁니다. 특히 마지막 기업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첫 번째는 구글입니다. 사실 이번에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게 이 구글이었어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주가를 보면 아실 수 있죠. 엄청난 상승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글은 한동안 걱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구글의 근간을 생각해보면 구글의 핵심, 구글의 정체성, 그건 사실 검색이잖아요. 근데 AI가 나오면서 사실상 검색이 흔들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본 거예요. 자료를 찾을 때 AI를 찾아서 자료를 찾으면 광고 매출, 구글이 밀고 있는 광고 매출이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핵심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주 구글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이게 포인트인데 검색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구글 검색이랑 기타 광고 매출이 이제 604억 달러가 됐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도 19% 증가한 엄청난 결과고 이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AI가 있으니까 검색이 줄어들 거야 라는 이 생각이 깨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요즘 검색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사실 요즘에 검색을 할 때 많이 찾아봐야 되고 좀 복잡하고 무거운 검색, 무거운 검색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무거운 검색을 할 거면 사실은 GPT나 클로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GPT나 클로드를 좀 고급 버전을 쓰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여러 번 검색을 해서 알아내야 될 질문을 GPT가 거의 완벽하게 처리를 해줘요. 반면에 가벼운 걸 물어볼 때는 구글에서 많이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AI가 붙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용하긴 하거든요. 특히 가벼운 검색의 경우에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과거 무거운 검색을 했었을 때 우리가 여러 번 검색을 하면서 구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 머물렀던 시간을 100이라고 치면 지금은 무거운 검색을 할 때 구글에서 머무는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요.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 구글의 광고 매출로 구글의 미래를 속단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구글이 검색에다가 AI를 붙이면 사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 검색을 하는데 때문에 구글이 자연스럽게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성능이 좋은 AI를 몰빵을 해서 만든다 보다는 빠른 AI가 필요하다라는 방향으로 구글 내부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구글에서 이제 TPU라는 걸 내놨거든요. 하드웨어입니다. 이게 보통 AI에서는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모두 엔비디아가 이거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반도체도 막 난리가 나고 있고 막 어쨌든 그런 흐름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근데 구글은 직접 이 TPU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GPU는 사실 이곳저곳 다 쓸 수 있는 약간 멋진 놈이라고 볼 수 있고 TPU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나 혹은 추론에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 여기서 이제 사실 학습보다 추론이 사실 중요한데 추론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질문을 인공지능한테 한번 던질 때마다 컴퓨터가 돌아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추론 비용을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TPU가 이 추론을 빠르게 처리해주고 비용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GPT랑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모델 경쟁에 몰입해서 미친 듯이 그것만 올인을 하고 있다면 구글은 제미나이라는 고성능도 하고 빠른 모델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른 기업 같았으면 이거 하나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구글이니까 지켜볼 만하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여기서 문제는 그렇다고 GPT랑 클로드가 보급형을 못하는가, 빠른 걸 못하는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것도 다르긴 하잖아요. 그럼 구글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뭘까? 첫째는 제 생각에는 자본력이죠. 거의 시가총액인데 구글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또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상 여기 들어가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돈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구글이 이제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어요.
즉 어떻게 보면은 구글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거를 그래도 꽤 다른 기업에 비해서 잘하는 기업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셋째로는 사실 거의 대다수의 빅테크 기업에 비하면 그래도 AI 좀 한다 라고 할 수 있는 실력으로 보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구글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보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조물학이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전문가들은 얼마나 많은 분석을 하고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구글을 주의 깊게 보고 있겠어요.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순식간에 떨어졌다가 순식간에 올랐다가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구글을 볼 때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 저는 OS라고 봅니다. 운영체제죠. 그래서 구글의 본질 중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안드로이드예요. 이 운영체제를 잡고 있는, 전 세계 운영체제를 잡고 있는 세 개의 기업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랑 구글. 이 세 개의 기업이 전 세계 운영체제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PC를 산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잖아요. 그냥 윈도우 아니면 맥OS 고릅니다. 우리가 노트북을 산다 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을 산다, 스마트폰을 산다라고 하면 결국 이거 두 개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때문에 운영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그게 돈이기 때문에, 영향력이고 돈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랑 구글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AI로 인해서 이 OS판이 완전히 깨진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제 생각에는 그 새로운 OS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모든 걸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구글이 여기에 뭔가를 하고 있어요. 구글이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AI OS라고 지금 이제 구글북이라고 애플이 새 AI 노트북 플랫폼을 공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노트북을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 열고 메뉴를 찾아서 우리가 직접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글은 AI가 알아서 이 화면의 맥락을 보고 필요한 행동을 취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메일 속 날짜를 이제 가리킨다라고 하면 뭐 회의 생성을 제안을 해준다거나, 혹은 우리가 노트북에서 사진 한 두 장 정도 고르면 알아서 뭐 조합을 시켜준다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초안이고, 이게 발전된다면,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구글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내부 코드명을 알루미늄 OS라고 이제 이름까지 걸어냈어요. 물론 공식 제품명은 아니지만 구글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OS와 AI를 합치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도는 진짜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굉장히 핵심은 결국 운영체제거든요. 자, 다음 기업을 보기 전에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에 의미 있는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 볼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사실 여전히 돈을 정말 잘 벌어요. 26년 2분기 매출이 이제 1112억 달러. 야, 미쳤죠? 이번 분기 아이폰 매출은 진짜 미쳤고요. 엄청났고요. 서비스 매출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은 애플은 진짜 대단해요. 아이폰은 여전히 잘 팔려요. 지금 시점으로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현금을 만들어낸다. 매출, 이거는 거의 그냥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AI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AI가 없어요. AI를 기준으로 보면 저는 애플은 아직 훨씬 더 많은 걸 보여줘야만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월가의 영웅이라는 정말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서 투자 대상을 찾으라는 거죠. 저는 사실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 이 AI 혁명이 정말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미친 혁명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사이드의 정말 근간을 바꾸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거의 소프트웨어잖아요. 이게 제 생각에 과거 인터넷이 처음 나왔었을 때랑 같은 혁명의 임팩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수많은 프로그래머들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애플은 이 혁명에서 전혀 못 따라가고 있어요. 물론 아이폰이 잘 팔리고 맥북이 잘 팔리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미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폰이랑 맥북의 근간은 결국 OS거든요. iOS, macOS. 근데 만약 AIOS가 나온다면,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혁명적이어서 기존에 있는 이 OS 시장을 다 깨트려 버린다면 애플은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은 사실상 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플은 AI가 너무 부족해요. 애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실 온디바이스 AI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기에 내장된 AI를 말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아이폰이나 맥북 안에 거대한 GPT급의 모델을, 뭐 클로드급의 모델을 만든다?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애플이 진행하고 있는 이 온디바이스 AI의 모델의 설명을 찾아보면
그거예요, 말은. 상대적으로 작은 요청들은 작은 모델을 찾아서 온 디바이스 안에서 돌리고, 복잡한 요청은 클라우드 모델, 그 GPT나 클로드한테 물어보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가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기기 안에 들어가는 AI를 써봤잖아요. 이거 너무 구려요. 너무 구려요. 온 디바이스 AI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별게 없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사실상 온 디바이스 안에서의 엄청난 하드웨어 발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 얘기 뒤에 가서 조금만 더 할게요. 어찌됐건 애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온 디바이스랑 클라우드인데, 그러면 클라우드를 그럼 애플이 잘 아냐? 아니잖아요. GPT도 클로드도 제미나이도 애플이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미 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는 뭐 그냥 만들어지나요? 아무나 만들 수 있나요? 결국은 AI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클라우드 모델 자체도 뒤처졌는데 이거 어떻게 잘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추가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온 디바이스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미래에는 네트워크 혁명이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우리가 이 네트워크 사이드를 살아가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첫 번째 제너레이션부터 5G까지 정말 엄청난 혁명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6G 얘기가 언제 나오고 있냐면 2017년 표준화, 2030년 상용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근데 굳이 기계에 AI가 굳이 붙어서, 이미 클라우드가 미친 듯이 잘하고 있는데, 이미 GPT가 너무나도 대단한데, 이미 클라우드 사실 다 쓰고 있는데 굳이 온 디바이스로 AI를 붙어서 그게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저렴한 모델이든 큰 모델이든 사실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나중에는 되겠죠. 그리고 그 속도가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빨라지고 비용이 엄청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애플은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 혁명이 끝난 기업이라고 봅니다.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이번 실적에서는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대감이 좀 그 기대보다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조금만 더 먼 미래. 지금 왜 사람들이 뭐 엔비디아나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AI 설비 투자가 미친 듯이 늘어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설비 투자가 도대체 언제까지 늘어날까요? 끝없이 무한히 늘어날까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셋은 계속 발전할까요? 그런 적은 역사상 없었어요. 결국은 정반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정으로 가면 반으로 가고 반으로 가면 정으로 가고, 그게 합이 됩니다. 설비 투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평준화가 일어날 거예요. 무한히 발전하는 하드웨어가 없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저는 설비 투자의 버블이 엄청나게 꺼질 거라고 봅니다. 설비 관련 주가가 급락을 하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그때가 되면 AI에 남는 건 뭘까요? 결국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 본질은 결국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즉 GPT, 클로드, 제미나이, 지금 팔리고 있는 거, 사람들이 돈을 주고 쓰고 있는 거. 그리고 저는 개발자 관점에서 AI를 보고 있거든요. 개발자 입장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거기서 AI의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개발자가 많이 사용하는 AI의 더 빠른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왜냐면 개발자들이 발전을 시킬 거니까. 그리고 결국 그 AI가 이길 겁니다.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아직 투톱은 GPT랑 클로드예요. 제미나이가 여기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지만 결국 GPT랑 클로드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IT 사이드에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1등이랑 2등이 보통 살아남았거든요. PC 사이드, 노트북 사이드 운영체제는 윈도우랑 맥OS가 살아남았어요. 스마트폰 사이드에는 iOS랑 안드로이드가 살아남았습니다. 3등까지 간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유일하게 이 1, 2등에 들어가는 GPT랑 굉장히 밀접한 기업이죠. 우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지분을 꽤 많이 가지고 있죠. 공식적으로는 약 27% 가지고 있어요. 27% 대단하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큰 주주다가 아니라 비즈니스상으로 엄청나게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정말 주요한 클라우드 파트너입니다. 오픈 AI, 즉 GPT의 제품은 우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에 먼저 올라갑니다.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수익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클라우드 매출이 545억 달러로 29%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애저를 비롯한 이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가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기업의 성장이 이렇게나 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 클라우드를 전 세계에 있는 누군가가 열심히 돌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누굴까요? 뭐 여러 이제 고객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는 이 오픈 AI가
들어간 서버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애저 위에서 뭐 다른 것도 막 할 거예요. 근데 어찌 되었건 제 생각에는 다른 빅테크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더 밀접하게 GPT랑 얽혀있는 기업이다. 클로드는 여기서 좀 빠져있으니까 제외하더라도 저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실적 기준으로는 AI를 가장 안정적으로 돈으로 바꾸고 있다 라고도 보이고, 미래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전망은 애플에 비해서 훨씬 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도 마찬가지죠. 물론 구글도 주의 있게 봐야 되지만요. 자, 오늘은 꽤 긴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뭐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IT에서는 다른 산업 분야와는 다르게 미래가 정말 순식간에 변합니다. 우리가 정유 산업을 생각해보면 사실 안 변하잖아요. GX 칼텍스랑 SK 에너지가 여전히 잘 나갈 거예요. 근데 IT는 아니에요. IT는 계속 미래가 변합니다. 때문에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문제는 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이 미래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은 변동성이 더 커질 거예요. 이거 구글 주가거든요. 이번에 떨어지는 이 간격을 보면 22%가 떨어졌고 오를 때 48%가 올랐어요. 거의 이제 49%, 50% 가량이죠. 이게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아주 사소한 뉴스에도 엄청나게 오르고 아주 사소한 뉴스에도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변동성 세상에서는 변동성을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때 사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인간이 어떻게 이게 부러질 때 삽니까? 근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